예, 오늘은 좀 빠르지만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로 두 개 화면을 좀 빠르게 만들어 보고요. 새로운 기능인 두 가지 스크롤 그룹과 세로 스크롤 이 두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이라는 화면과 마이 페이지라는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구조를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레코멘데이션 화면 보면 스테이터스 바, 메뉴,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이 컨텐츠 영역에 세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합쳐져 있네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보드를 생성하는데 아트보드 사이즈가 뭡니까? 네, X로 잘 만들었고 이름은 레코멘데이션 하겠습니다. 아트보드 사이즈를 좀 길잖아요. 길게 늘려놓을게요. 1300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이 화면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만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모든 화면에 스테이터스 바가 있어요. 스테이터스 바 복사해서 레코멘데이션을 붙여주고요. 이 영역이 필요한데 보니까 여기 타이틀, 전체 영역, 그리고 이 아이콘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기를 하는데요. 이 화면의 이름을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일단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 화면에서 나가는 백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그리거나 있는 것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을 쓸게요. 파일에 UI 키트 받기에 와이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저장해 놓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하면 그 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 저 모바일 거 열어서요. 백 버튼 같이 생긴 게 어디 있냐면 제일 밑에 구성 요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에로 레프트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에서 컨트롤 X 그리고 컨트롤 V 갖다 붙였는데요.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그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두색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 연결해줘. 얘는 지울게요. 얘는 파란색, 우리의 스타일하고 안 맞아. 일단 검은색으로 좀 만들어주고요. 아이콘의 사이즈가 지금 30과 20 사이에 들어오게끔 만드는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16, 16이에요. 먼저 30에 30을 만들어주고 20에 20을 만들어주고 이 세 가지를 가운데 정리를 해서 레이어 정리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 자체를 20으로 만들어 줍니다. 20 사이즈에 딱 맞게 다시 한번 서로 정렬을 시켜서 정중앙에다가 붙이고 이 겉의 사이즈에 대해서 빼줍니다. 아웃라인도 빼주고 색깔을 칠한 것도 빼주고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서 얘를 아이콘으로 자주 쓸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줘요. 아이콘 이름은 백 아이콘. 얘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면 레코멘데이션의 메뉴 타이틀이 완성됐습니다. 9시 19분까지 기다릴게요.
예,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자, 이따가 제가 랜덤하게 어떻게 제작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화면을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컨텐츠 영역을 이제 디자인하는 일이 남았는데 유사하게 생긴 애들인데 얘는 두 칸이 보이고 얘는 네 칸이 보이고 네 칸 이상이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카테고리와 0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볼게요.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고자 위드스 16, 여기도 위드스 16입니다. 여기서부터 글자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축을 만들어 줬고요. 이름 뭐였죠? 카테고리. 이렇게 생기는 카테고리와 이 카테고리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숫자를 이제 넣어 보려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색깔이 중요하지 않은데 진한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이거 잘 쓰는 16, 너무 큰 사이즈를 좀 쓰고 있었네요. 16 사이즈로 서로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이제 만드는 일을 해볼게요. 이 카드를 하나 잘 만들어서 반복 그리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의 사이즈는 170에 170. 조금 더 가까이 갈게요. 자, 170에 170인데 여기 흰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높이는 60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공통적으로 회색을 제가 다 적용을 했고요. 이미지 자리야 이렇게 표시하는 전환의 방법. 이 라인들이 너무 강하니까요. 라이트한 색깔로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CT하고 네이션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잡고 글씨가 지금 가장 큰 사이즈가 적용된 것 같아요. 이렇게 클 필요는 없죠. 16 정도로 쓰고 이 네이션은 더 안 중요한 정보니까 한 12 정도로 맞춰진 아이로 데리고 가서 적당한 위치에 앉혀주겠습니다. 되는데 어때요? 이거는 그룹을 지어주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만드는 학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24분까지 기다릴게요. 사이즈는 170에 170, 작은 사각형은 170에 60, 텍스트는 60에 블랙볼드, 12에 자주 쓰는 회색, 12폰트의 레귤러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이 카드 하나가 이제 완료됐고요. 그럼 반복 그리드를 통해서 이 연두색 컨트롤을 오른쪽으로 조금 길게 당길 건데요. 나중에 플레이를 했을 때 이 리스트가 이렇게 플립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를 좀 길게 가져갈 겁니다. 대신에 여기의 간격을 저는 한 10 정도로 맞추고요. 이렇게 완료해서 적당한 위치에 서로 붙여줍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다 만들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비슷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들기에는 좀 귀찮다라고 하면 반복 그리드 된 거를 쭉 이쪽에다가 한 칸짜리에다가 걸쳐놓고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닛만 남는 상태로 끝나요. 이 유닛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얘 스타일 보니까 얘만 사용했네. 얘하고 이름이 있네. 근데 얘는 흰색이네. 그림자가 좀 있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얘를 벗깁니다. 그리고 이 둘의 흰색을 줍니다. 흰색. 이렇게 줬어요. 너무 흐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킬 겁니다. 효과 밑에 그림자. 디폴트가 36으로 됐을 거예요. 얘는 볼드 처리가 돼 있는 앤데 얘는 너무 얇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볼드 처리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푸드 네임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 하나가 완료가 됐고요. 170에 170 텍스트는 모두 다 흰색, 다 볼드 처리, 그림자 36을 켰습니다. 이제 반복 그리드를 하는 일이 남았는데 얘는 4칸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반복 그리드를 키면 이쪽도 쭉 당겨서 길게 빼고 밑에도 4칸이 보이도록 배치를 합니다. 간격은 10으로 맞춥니다. 위아래 10으로. 밑에 칸이 잘 안 나오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거든요. 그럼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가 완성됐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37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매우 쉬워 보여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바로 복사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띄고 주는데요. 이름 하나하나 고치기가 귀찮습니다. 로컬 시티거든요. 네, 얘만 바뀌고 여기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또 하는 일은 쭉 당겨서 첫 번째 유닛만 남기고 해제를 시키면 일단 얘가 완성됐고 다시 반복 그리드를 하면 네 로컬 시티로 다시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얘 4칸보다 조금 더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10, 10의 간격을 서로 줍니다. 근데 얘는 좌측으로 길게 안 빼고 밑으로만 뺄 계획이라서 밑으로 길게 빼는 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빼놓을게요. 자, 두 줄은 가로로 길게. 마지막 카테고리는 세로로 길게 빼고 마지막으로 넣어놨던 콘축을 빼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레코멘데이션 다 잘 만들어졌어요? 카테고리끼리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완성됐고요. 자, 마이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엑서사이즈로 하나 만들고 이름 마이 페이지. 얘도 좀 길게 만들 것 같아서 아트보드 높이를 1300으로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요. 다른 페이지들과 동일하게 스테이터스 바와 메뉴 영역이 필요한데요. 가장 흡사하게 생긴 레코멘데이션 거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레코멘데이션 대신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잘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네. 대문자든 소문자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이 페이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스테이터스 바하고 메뉴 영역이. 그럼 여기 하단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박스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사각은 사각 사이즈는 폭은 똑같고 아트보드의 폭과 똑같고 높이를 어떻게 해줄까요? 180으로 잡겠습니다. 동그라미도 180을 잡을게요. 네, 나중에 여기 다 이미지가 들어오게 할 거라서 회색 처리하고요. 라인은 없게 하는데 대신에 여기 흰색에만 라인을 흰색을 줄 건데 두께를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가운데 지점에 잘 넣어주세요. 이렇게 생긴 애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었어요? 높이 180, 사이즈 180에 1. 이렇게 됐고요. 이 박스 4개 남았습니다. 자, 텍스트인데 텍스트 안 만들어졌네. 만들었어요? 흰색이라서 만들면 네임이 영어로 들어오는 거, 한글 이름이 들어오는 거, 이제 소개를 하는 글인데 소개 최대 2줄이 표현되고 맥스 2 lin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2줄로 일단은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중앙 정렬을 했는데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게 지금 너무 작게 12폰트로 돼 있어서 다 16으로 우선 키우고 얘 자리를 잡아주세요. 대신에 얘를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려고요. 16 사이즈의 색깔은 회색으로 하는데 이거를 레귤러로 일단 구분을 집니다. 얘와 얘와 상세한 내용들을 가볍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다르게 적용할 겁니다. 이 텍스트 박스하고 이 텍스트 박스는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다가 이 박스를 제공해서 이름하여 고정 영역, 고정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영역에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2줄까지 보인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기 이렇게 긴 몇 줄짜리가 들어와도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보이냐? 여기 빨간색 보이죠? 넘어가는 게 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2줄만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와 차이는 뭘까요? 얘는 아무리 길어도 한도 끝도 없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설정입니다.
대신에 그게 싫다라고 하면 고정 영역 요소는 이렇게 줄여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텍스트 박스 옵션입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는 그냥 일반 텍스트 박스 자동 폭, 자동으로 텍스트가 들어온 만큼 조정된다는 뜻이고 딱 지정된 영역 안에서만 텍스트가 보여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카테고리 3개가 남았습니다. 이 카테고리 3개를 10분 줄 건데요. 박스에 위에 뭐 더 있다라는 표시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3개가 더 있습니다. 이런 표시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기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약간 생각을 하고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이 원으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배운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이 원, 지금 이 모습을 표현할 것인가 여러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힌트는 좀 줄게요. 106 사이즈로 텍스트를 사각형을 잡았고요. 44 사이즈로 했어요. 44 사이즈의 원이에요. 참고해서 36분입니다. 46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줬는데요. 어디까지 만들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된 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예, 다 시간을 썼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뭐 자진해서 보여줄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했고, 마지막 서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다. 예,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같이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명하겠습니다. 재혁이, 네, 교수님. 화면 공유할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제가 좀 밀려서 했었어가지고 전 거 영상 보고 하는 중이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초반에 좀 놓쳐가지고 전거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하지. 아, 죄송합니다. 유진이, 네, 교수님. 네, 공유할 수 있겠어요? 제가 노트북에 XD를 설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줌을 본 컴퓨터로 들어온 상태라 음. 이게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는 노트북으로 줌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형이, 있어요? 신민영? 네, 교수님. 화면 공유 네. 가능하겠어요? XD요? 음. 제가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녹화 영상 보고 따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기다리는 게 별 의미가 없겠네요. 제가 이렇게 뭐 세 사람을 기준으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동시간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 하고 있다.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저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재우입니다. 여재우, 그리고 조화림이요. 화림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설이요. 설이, 그래. 괜찮으면 화면 공유를 해주세요. 재우부터 좀 볼게요.
네, 잠시만요. 예, 보이시나요? 혹시? 좋습니다. 네, 아, 네. 많이 따라왔네요. 이거는 속도, 네, 그래요. 이거는 기존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이거 네, 하나 만들고 반복 네, 그리드로 6개 만든 다음에 해제시키고 나서 네, 그 요건 그렇죠. 따로 추가해가지고 넣고 음, 텍스트 넣고 이것도 밑에 그냥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형 부분은 그냥 저거 네, 여기 맨 앞으로 갖고 오기 이런 거 그 해가지고 방, 네. 예,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음, 제일 간단하고 맞아요. 예, 그거라서 충분히 예, 공감하죠. 예, 그 이유가 몇 번 있으니까 뒤에 이제 학생들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같이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레코멘데이션 쭉 따라 할 때 어떻게 네. 잘 따라왔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어, 녹, 따로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따라가고 있다가 저거된 부분은 다시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방법이 있나 보네요. 좋아요. 하림이 괜찮으니까 예, 된 데까지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재우 아주 잘했습니다. 공유 고맙고요. 저는 그 하다가 조금 놓쳐서 이 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이 파트는 이렇게 했는데 네.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그라미는 그 음. 아직 간격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제일 네. 마지막에 있는 애가 계속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네. 있고 지금 우리 한 3번 배웠으니까 예, 아직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잘 봤습니다. 네. 화림이 감사합니다. 레코멘데이션 쪽은 따라할 때 어땠어요? 너무 빨랐던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근데 그건 나머지는 그 복습해서 다시 보면 되니까. 복습이 예,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우리 전체 네. 학생들이.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예,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따마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귀한 시간, 귀한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림이. 네, 감사합니다. 네, 설이. 교수님, 저는 컴퓨터가 달라서 네. 이미지로 공유해도 될까요? 좋아요. 예, 그렇게라도 또 공유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우와, 이건 거의 똑같네. 잘했는데요. 이제 카테고리 제일 밑에 어떻게 했어요? 저 반복 그리드 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또 어떻게 알았지? 위에는 박스는요? 사각형. 위에도 프로파일. 네, 반복 그리드. 썼어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썼네요. 이 파트가 진짜 좀 하기 나름이에요. 방법 많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툴 수업이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 가르쳐 주지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부터는 무궁무진하다. 네, 설이 귀한 공유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치고 반복 그리드를 쭉 빼보면 이제 마이너스를 좀 해요. 여기 항상 우리가 간격을 줬다가 마이너스 간격으로 이제 준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여기서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에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이 정도로 걸쳐서 그리드를 해제합니다. 이 정도로 해제.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반복 그리드를 주면 어떻게 되냐? 얘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하나의 그룹이 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도 쉽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처리하고 이 동그라미 하나만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갖고 검은색 처리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숫자를 좀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또 응용의 방법들이 있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에 붙여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꺽쇠 해갖고 계속 위에다가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응용력은 XD를 얼마나 많이 켜보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느냐가 결국 주는 선물 같은 것들이라서 금방 얻게 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었고요. 우선 저는 일단 이 지점들은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개 올드된 거를 좀 지울게요. 두 가지 화면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4시가 됐네요. 나머지 기능 다 배우고 가요.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레코멘데이션을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상하 스크롤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스테이터스 바랑 얘랑은 고정적으로 위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리가? 얘를 잡고 레이어를 최상단으로 올려줘야 돼요. 커맨드 시프트 꺽쇠 기억하죠? 커맨드 시프트 이렇게 생긴 애를 가장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스크롤 시 위치 고정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최상위에서 고정돼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제 됐어요. 자, 마이 페이지 해볼게요. 마이 페이지를 플레이 해보니까 얘도 같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어 정리를 해줍니다. 얘를 최상단으로 올리고 스크롤 고정을 해주면 플레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능들을 좀 볼게요. 얘가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옆으로 플립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얘를 잡고 스크롤 그룹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옵션 중에 첫 번째 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스크롤 그룹으로서 파란색 컨트롤이 생기는데요. 이 영역만큼만 보일 거야. 이 뜻입니다. 2칸.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화면들이 이 2칸 영역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 안 걸었단 말이에요. 얘 어떻게 될까요? 얘도 한번 걸어볼게요. 스크롤 그룹 옆으로만 되게끔 밑으로는 아니고 어떻습니까? 네, 딱 이렇게가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밑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 자, 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플레이를 해서 보면 좌우 스크롤은 스크롤 그룹이라는 걸 써서 부분 스크롤을 줬지만 이 화면 전체에는 스크롤이라는 상하 스크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부분 스크롤을 하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이 세 가지 기능인데요. 얘에 대해서는 세로 스크롤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영역을 지정해 준다고 했죠. 약간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볼까요? 이렇게 하고는 끝에 내려가서는 얘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테스트 해보세요. 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스크롤 그룹을 걸고 얘에 대해서는 세로 스크롤을 준다. 테스트 해봅니다. 4시까지 테스트 해보세요. 잘 되나요? 이 기능을 배웠다면 이제는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뭘까? 세로 스크롤을 또 하나 적용해 볼 수 있는 화면이 기존의 이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 보세요.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세로 스크롤을 쓰면 어떤 이점이 발생하느냐. 여기다가 세로 스크롤을 써볼게요. 여기 컨텐츠 리스트입니다. 여기 반복 그리드에 세로 스크롤을 써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잡아줘요. 여기서부터
요 뷰포트 화면상 보이는 여기까지가 항상 잘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좋긴 한데 얘가 같이 올라오네. 이런 어려움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는 얘와 얘가 지금 붙어 있다고 인식을 하는 이유는 아트보드가 지금 길기 때문이에요. 아트보드를 일반 원래 사이즈였던 112, 그러니까 아이폰 X를 쓰는 원래 사이즈 있죠. 이걸로 줄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잘 됩니다.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동일하게 키보드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아트보드가 굳이 길지 않아도 원래 반복 그리드가 줬던 긴 리스트를 다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를 정리하고 싶을 때는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아트보드 길잖아요.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 지금 일부 스크롤이 각자 잡혀 있는데 이 컨텐츠 영역 자체 전체를 세로 스크롤로 잡고 자, 요 영역을 뷰포트 여기까지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는 아트보드를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112로 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원래 아까 했던 기능들이 다 먹혀요. 뭔 차이일까요? 아트보드 크기가 줄고 어떤 거는 길고 훨씬 더 이게 좀 정리돼 보이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내가 그렸던 많은 기능들을 좀 숨기는 효과도 있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 스크롤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아트보드가 길어요. 자, 아트보드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 뷰포트까지 나타나면 될 것 같고 아트보드 자체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플레이. 아트보드가 굳이 길게 운영하지 않아도 상하 스크롤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기능들은 다 배웠습니다. 레코멘데이션 화면 만들었고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화면 만들었고 그래서 세로 스크롤 그룹, 가로 스크롤 그룹, 세로 스크롤 그룹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아트보드 자체를 줄여서 세로 스크롤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구나. 이런 수업으로 이번에 XD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가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교수님. 음. 저번 주에 제가 그때 한번 트리거 스냅이 없다고 스냅. 그래요. 그거 XD를 지웠다가 다시 깔았는데 나타났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버그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종류였나 봅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또 이렇게 피드백 남겨줘서 고맙고요. 재우 덕분에 또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